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트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시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하죠? 취업 잘하려고? 취업 잘해서 뭐 하려고요?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어딘가 벽에 부딪힐 겁니다. 이게 수학적 사고죠.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을 때 왜 일을 하고 왜 공부하지 하면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 그렇죠? 행복의 정의는 뭐죠?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무엇입니까?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바로 행복이에요. 네이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우리는 네이크로바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세이크로바를 밟고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요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배금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정신이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재능 우선주의가 너무 판을 치는 거예요. 영재, 발굴단, 유튜브에서 보면은 서울대 최연소 졸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백하자면 저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아예. 언제부턴가 아예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불편하겠다고. 근데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감사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 불평과 불만이 생활화되면 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질병이 있어요. 뭐냐면 또 저는 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목을 아끼거든요. 사람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원망이냐 감사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는 언제 가장 제일 행복하지? 했더니 잘 때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잠이 계속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왜 잘 때가 행복하냐면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빠를 감사하기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학원이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간 날은 같이 자요. 그럼 두 녀석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제가 짱구를 틀어놓거든요. 짱구를 못 말려란 이 만화를 보면 저는 잠이 잘 와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1기부터 18기, 19기까지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뭔지 아시겠어요? 행복이란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봉사를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마찰 비슷한 게 사춘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집이 넉넉하지 않은데 일단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배 집에 얹혀 살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할머님의 회갑연이 있었어요. 예전이니까 회갑잔치를 했었습니다. 그 회갑잔치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하고 되게 서먹서먹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자는데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정말 그날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집에 들어와라. 없으니까 허전하다. 저 그날 밤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버님은 그냥 자기 생각만 강하시고 자기 주장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처음으로 그걸 겪고 나서 그날 이렇게 엎드려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버님 건강히 잘 계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집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그동안의 갈등은 눈 녹듯이 녹았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원망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을 겁니다. 한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한 여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사죄를 할 줄 알았는데 여자가 남편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나 외롭게 했잖아.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어요? 남 탓으로 모든 걸 돌려버리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자꾸 재벌들 보면서 불행해.
왜 SNS가 독약이냐면 SNS를 보면 100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거기에 행복한 모습을 하나씩만 올려도 100개의 행복한 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우연히 하나인데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란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선생님이 3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아지는 3가지. 첫 번째 뭐죠? 다이어리. 두 번째 뭐? 운동. 세 번째 독서.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읽어도 되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나아지게 돼요. 이 작은 걸 하면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야 돼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옆을 보면 조급해지고요. 남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앞으로 100년 후 이 지구상에 있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된다는 거야. 그 즐긴다는 게 뭐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도박에 중독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거야.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잊지 마세요. 근데 오늘 가서 자기 표를 만들어 봐. 여러분은 어떤 게 즐거움이신가요? 저는 아이들과 그렇게 잘 쓰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강의가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촬영이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통스러워요. 우리 가족이 돈이 없어서 괴로울까 봐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일을 해요. 저는 강의를 못해서 목이 아파서 강의를 못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목을 아껴요. 그래서 한때 좋아했던 담배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안 그러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보면서 민사고 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 보면서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야 되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포기해버리면 너무 슬프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두 번째 아버지 때문에 울었던 일이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데 정말 담담했어요. 아무 내용 없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딱 한 줄. 못난 아빠가 그 한 줄 보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이상해지면서 네이버 뉴스에 보면은 댓글들에 악플이 판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종이에요. 관종에게 먹이 떡밥을 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내 정신을 갉아먹는 겁니다. 안 봐야 돼. 무시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작은 행복을 찾으셔야 돼. 삶에서. 작은 행복들. 바나나 우유 하나 먹을 때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럼 저보다는 이비인후과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저는 냄새를 못 맡아서 불행하지 않은 게 사실은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예전에 2009년, 10년 인강을 찍을 때 보면은 비염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콧물이 나오는데 줄줄 나옵니다. 콧물을 닦다 보면 수업이 방해될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믿는 신께 기도했어요. 냄새를 못 맡아도 좋으니까 제발 비염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되고 나니까 냄새도 맡고 싶긴 해요. 음식의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맛도 모르겠네요. 그러진 않아요. 맛을 느끼긴 하지만 맛이 약해요. 둔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해요. 왜? 미식가가 아니에요. 그냥 주면 구분을 못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간다니까. 어차피 가요. 그러면 하루를 채워야 돼요. 먼 미래를 보지 말고 하루를 채우자고요. 올해 수능이 11월 14일이에요. 지금 어느새 이제 7월 중순이 됐습니다. 야, 수업을 하다 학생들한테 이 얘기합니다. 수능이 11월 14일이야. 그러면 대부분 지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 반대로 생각해봐. 그날이 바로 축제의 날이야. 그날 이후로 여러분은 이제 성인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성인의 길에 들어서는 가장 큰 관건이 수능 아닙니까? 수능 끝나고 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고통으로 생각해. 왜? 두렵거든. 근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준비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라니까, 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아들, 이재용 자식들 보면서 부러워하면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희망을 찾자고요. 행복을 찾자고요. 그럼 좀 더 나아지잖아요. 잊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딱 3가지. 우선 딱 3가지. 뭐요? 다이어리 쓰세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시고 내일을 계획하세요. 2번째, 팔굽혀펴기 10개, 20개도 좋습니다. 쪼그려펴기 20개, 30개도 좋아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이 가는 곳에 정신도 움직입니다. 3번째, 좋은 책을 읽으세요. 웹툰 말고요. 웹툰 말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일치란 사이트에서 다시 또 출발합니다. 같이 갑니다. 스카이들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보자고.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최초로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류현진은 이제 끝났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부상이 너무 많아서. 미래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럼 죽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우리 함께 정상으로 가자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성을 잊지 마세요. 근성!